안녕하십니까, 배짱 선생입니다. 자, 2026년 첫 번째 입시마법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는 바르지 않습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2026년 됐으니까 이제 좀 눌러주실 때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라이브를 이제 다시 곧 재개할 거다. 그리고 뭐 구독형 설명회 등등, 근데 혹시 제가 운영하는 어떤 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공지사항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입시를 벌써 꽤 오래 하고 있는 입시 전문가 페달 선생이고요. 계속 구독자, 앞으로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재외국민 특례를 없애야 된다. 이게 이제 주제인데, 이제 이거를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했고요. 작년부터 했는데, 하지 말자. 괜히 뭐,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들고 자꾸 막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걸 심지어 대본을 이걸 쓰면서도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좀 해야겠다, 이거. 이 좀 때가 됐다. 아마 이제 요거 재외국민 관련된 뭐 커뮤니티 이런 데 아마 엄청 욕을 하시겠죠, 이제. 하여튼 난리 나겠죠. 네. 엄청 욕을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거를 특례 입학 전형을 없애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이거 자체로 발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제가 오늘 얘기하라는 게 특례 입학하는 학생들 뭐 흔히 말해서 뭐 개꿀 빤다. 애들 완전 뭐 멍청한데 대학 간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전형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좀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재외국민 전형을 활용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이걸 특례라고 부르잖아요. 원래는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죠. 정확한 명칭은. 제가 이거를 입시 초창기 때는 이 특례 전형도 많이 다뤘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는 뭐 꽤 오래 안 다녀서 이제는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오늘 특례 입학 전형이나 뭐 합격 뭐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알지도 못하는데 왜 다룰까? 이 시스템을 좀 다루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이게 특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특례라는 것 자체가 특별하다, 예외적이다 이거잖아요. 벌써 말이 안 되는 거.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 이 대한민국 입시에서 특별해도 문제고요. 예외적이어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두 개를 합쳐놨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름부터 잘못됐어요. 이름부터. 재외국민, 외국인 아닙니다. 외국인 아니고 외국민, 우리나라 국민인데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의 자녀들 를 특별하게 대학에 입학해주는 별도의 전형이 있어요. 이게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전형일 거예요.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1970년 후반일 겁니다 아마. 그때 이제 해외 파병이나 해외 많이 갔잖아요 그때, 그죠? 자, 이게 크게 보면 3년 특례랑 12년 특례가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외국에서 3년 살아서 받게 되는 지원 자격, 3년만 살아도 12년, 그러니까 초중고 전 과정이죠. 우리나라 교육과정상 보면 이 12년 특례로 이제 지원하는 자격이 있는데, 이제 12년 특례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서울대 같이. 근데 일단 대부분의 학교는 이 두 개를 다 운영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요게 지원 자격이에요. 요게 크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부분 대한민국에 사는 학생들은 지원 자격이 안 되죠. 안 돼요. 대부분이 아예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주재원이라고 하죠. 뭐 부모님이 해외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는 상황,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뭐 이게 공무원, 해외에서 근무하는 파견된 공무원들 자녀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한 전형인데, 제가 뭐 대충은 알아요. 이 재외국민 전형 해당자들도 힘들고 사정이 많습니다. 일단은 해외 생활 자체가 어렵죠. 물론 뭐 좋아서 해외에 나가서 행복하게 가신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해외 생활 자체가.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해외여행 2주 이상만 가보세요. 한국이 그렇게 편합니다.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해외 학교의 내신, 물론 이제 우리나라 내신 시스템이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내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된 시험 성적, 뭐 SAT나 토플, 토익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 스펙,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 초창기 했던 뭐 그런 것들 등 그냥 해외 입학사정관제 같은 거죠.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쌓아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가서 막 놀고 먹고 막 그냥 학교 갔다가 대충 급식 때리고 와가지고 그냥 수영하고 그냥 마사지 받고 들어 누웠다가 그렇게 12년 살고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바빠요. 힘들어요. 놀고 먹다가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경중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적하려는 거는 이게 지금 공정성에서 문제가 많다. 뭐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만 좀 다루면, 자, 한국의 일반적인 학생들과는 다른 경쟁을 해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이게 해외 대학 같이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 같이 입학은 좀 쉽고 졸업이 매우 어려워.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게 지금도 문제가 안 되죠.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또 코멘트, 왜 문제를 네가 만들지 자식아. 어쨌든 졸업이 어려운 시스템이면 사실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입학하면
모든 걸 쟁취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학 간판을 얻기 위한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되게 치열해요. 되게 치열해. 서울대 가냐, 연대 가냐, 뭐 성균관대 가냐,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 막 점수를 뭐 1점 더 맞았냐, 2점 더 맞았냐, 막 아주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입과 관련돼서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공정해야 된다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물론 완벽한 공정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매우 공정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최소한 구조적인 룰은 똑같이 적용된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내신이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이죠. 올해 이제 3학년 되는 학생들은 이제 9등급, 그다음에 1, 2학년들은 5등급인데 어쨌든 9등급, 5등급 내신 상대평가, 그다음에 수학 능력 시험 상대평가죠. 대부분 요 두 개가 대학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실상 전부죠. 자꾸 여기다가 비교과를 넣으시려는 분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계속. 네. 2026년에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핵심 지표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로 대학을 가는데 재외국민 전형의 학생들은 그 나라의 학교의 내신 경쟁 시스템 성적, 물론 그거를 막 가만히 있다고 성적을 주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거는 9등급 경쟁보다는 쉽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표준화된 성적, 뭐 토플, 뭐 SAT 이런 거 물론 하지도 않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안 하죠, 그죠? 이제 외부 스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일절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근데 얘네들은 되죠. 그 다음에 방금 설명했던 이제 외부 뭐 공인화된 표준화된 성적 말고 뭐 개인적인 뭐 다양한 활동들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경쟁 도구가 다릅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대학은 여전히 이제 그 재외국민 전형 지필고사가 있죠.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난 것 같은데 그 지필고사를 뭐 그대로 뺏겨서 냈니 뭐니 막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가 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다른 거잖아요.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다른 걸로 경쟁해서 똑같은 결과를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 아니, 야, 농어촌 있잖아. 한국 학생들도 농어촌 그런 거 있잖아. 이 재외국민도 농어촌 같은 거야. 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서 제가 이것도 좀 알려드리면 기회균형이죠. 농어촌, 사회적 배려자 전형 이런 것들. 야, 그런 거 있는데 뭔 차이냐? 배려를 해주는 거 아니냐? 해외국민에 대해서. 근데 이거 보세요. 농어촌, 저소득층, 뭐 한부모 가정 절대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가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해외에 우리 아빠 대사관, 우리 아빠 대사야, 우리 아빠 해외에서 일해, 막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 막 배려를 해야 되는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결정적으로 이 기회균형 전형도 보세요. 기회균형 농어촌 학생들도 똑같은 경쟁입니다. 어쨌든 내신 상대평가, 수학 능력 시험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물론 걔네들만 따로 모아서 경쟁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뭐 라이트급, 뭐 헤비급 이렇게 나눠놓은 거 느낌 같이 이제 나눠놓은 거지. 어쨌든 그게 권투라는 종목은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 외국민은 도구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굳이 마라톤으로 비교를 하면 국내 기회 균형은 똑같은 코스, 같은 룰입니다. 그런데 마라톤 초보들을 따로 모아서, 아니 얘네들은 그런 사정이 있는 애들이니까 얘네들끼리 따로 해. 시합을 이런 거고, 재외국민 전형은 코스가 달라요. 룰도 좀 다르고. 근데 그게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상대평가 수학능력 시험 준비하는 것보다 쉽다는 거지 뭐 절대적으로 쉽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쨌든 이거보다는 좀 쉬운 방식의 도구지 않냐. 그럼 네가 해봐.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쉽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국내 룰보다는 쉬워요. 맞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 있어요? 재외국민 학생들이 고생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재외국민 학생들이 야 나도 연고대 간 애들과 똑같은 노력했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국내 룰로 했으면 과연 연고대 갔을까요? 아니 야씨 해외 근무 때문에 그런 건데 이상가족으로 사냐? 해외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니씨 뭐 해외 가본 적도 없고 비행기 타본 적도 없는 놈이 이거 비행기 제가 타봤습니다. 네. 해외살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내 학생들은 그런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뭐 주재원 자녀분들이나 주재원 이제 분들이나 이제 선택을 했던 거잖아요. 뭐 그냥 대부분은 해외 파견, 해외 근무에 대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싫으면 국내에 있던 거 아니면 회사를 때려치웠던가 아니면 뭐 입사와 함께 해외 근무이면 어쨌든 그 입사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아니야, 야, 네가 회사를 안 다녀봐서 그래. 사실 이거는 선택을 거의 할 수, 어쨌든 결론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뭐 강요 받았든
안 받았던 그런 기회조차도 없다니까요. 대부분의 국내 학생들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선택을 했으면 해외 대학 진학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왜 자녀들만 다시 한국으로 대학을 보내려고, 물론 이제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재외국민 전형을 운영하는 게 잘못이에요. 재외국민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잘못은 아니에요. 이 전형을 운영하는 게 잘못이에요.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시스템이 불법이 아니면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냥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재외국민 전형 이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한번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의대도 재외국민 전형을 선발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보세요. 제가 다시 요즘에 매우 좋아하는 성균관대 참 몇 년간 관심을 끄니까 아주 그냥 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뽑잖아요. 이렇게 딱 뽑는데 뭐 이렇게 의예과, 약학과 뽑아요. 그러니까 의대, 약대, 한의대 막 선발합니다. 물론 성균관대는 한의대가 없지만 한의대가 있는데도 해야 돼. 전 이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재외국민 대상자들이 메디컬 지원했다가 떨어진 분들도 사실 불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조사를 입체적으로 해볼 좀 필요가 있다. 제가 사실 이거와 관련돼서 들은 게 정말 많은데, 아니 의대를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의대 가려면 난리도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난리도 아니라니까요. 물론 재외국민 전형으로 의대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 재외국민에서도 제일 어렵겠죠, 당연히. 제일 어렵겠죠. 근데 그게 이제 비교할 정도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내 의대 입시 경쟁 생각하면,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만약에 국내에서 입시 경쟁하는 게 해외 가서 뭐 하는 것보다 쉬웠으면, 해외 가서 우리나라 대학 하는 게 더 어렵으면 상당 학부모님들은 그냥 있겠죠. 한국에 남아 있었겠죠 아마.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최근 몇 년간 이 서류 평가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형 방법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이제 지필고사 같은 거 막 쳤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주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이 이제 서류만 보는 건데, 이제 일종의 종합은 아니고 옛날 입학사정관제 전형 생각하시면 되죠. 외부 스펙까지 다 이제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재외국민 지원자들도 이런 기준이면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 재외국민 합격자들 압수수색하면 자들을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합격 결과를 낸 대학들을 압수수색하면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그러니까 폐지하는 게 맞아요. 폐지해야 돼요. 그냥 아예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요즘에 이제 그 중도 탈락률이 좀 꽤 있기 때문에 인서울 대학들이 편입 시험에서 따로 자격을 부여해서 해외 재외국민 학생들 해외 대학 진학을 했다가 뭐 거기서 뭐 1, 2년 내 어떤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다시 뭐 편입 형태로 선발하는 방식을 쓰든가, 아니면 국내 학생부 종합 전형에 그냥 지원하게 하든가, 대신 이제 얘네들한테는 외부 스펙을 허용해야겠죠. 어쩔 수 없이. 국내 학생부가 없으니까. 그 외국의 학생부란 개념도 애매하지만 그런 게 없어요. 뭐 우리나라 같이 막 이렇게 뭐 20페이지에서 그런 거 없어요. 네. 되게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수능 최저를 최소 적용하든가, 그러면 정말 최소 수능 최저라도 걸든가. 그러면 아니 솔직히 그 재외국민 전형 수능 최저만 적절히 걸어도 솔직히 웬만한 공정성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단 말이야. 아이씨, 야, 해외에서 어떻게 수능 공부해? 아니, 맨날 인강으로 수능 공부 가능하다며. 인강으로. 그 놀라운 걸 알려드릴까요? 웬만한 한국 국민들이 많이 사는 해외 지역 가시면 거기도 다 한국식 사교육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제가 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해외에 요즘에 이제 그 국민 여러분들 많이 사시는 나라 지역에 가시면 거기에 이제 뭐 한인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학교에서 막 스카이 실적 엄청나게 막 서성한 중경외시까지 막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거기가 명문고야. 우리나라 전사고가 명문고가 아니라 진정한 명문고는 해외에 있다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또 댓글을 또 클린하게 아름답게 다시를 생각을 하니까 또 제가 또 이 2026년 첫 방송으로 이거를 하게 되는데 댓글 창이 또 아름다워질 걸 생각하니까 매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